일단 K랩 프로그램을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험 접수한 홈페이지 있죠. 한국 세무사회 자격시험. 한국 세무사회 자격시험을 검색할게요. 네, 세무사회 홈페이지는 따로 있는데 그 세무사들이 가입하는 곳이고요. 우리는 자격시험으로 그 홈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은 K랩 수업용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다운 받으시고 바로 열어주시면 돼요. 뭐 이런 화면 뜨면 얘 누르면 되죠. 네, 동의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계속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원래 이게 회사는 돈 주고 쓰는 건데 여기 뭐 나와 있죠. 기업 실무용 K랩 원래 이걸 돈 주고 쓰는 건데 이건 그 자격증 시험 연습하라고 공짜로 쓰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실행 프로그램입니다. 그 데이터를 따로 받으면 좀 작업하기가 편한데 우리가 에듀윌 책을 쓰잖아요.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로그인을 해야 돼요. 뭐 지금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에듀윌 검색하면 에듀윌 홈페이지 있잖아요. 여기서 전산 세무회계 과정이 따로 있어요. 전산 세무회계로 들어왔는데 이쪽에 메뉴 보면은 학습 자료에서 실무 프로그램 다운 파트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K랩을 받을 수 있어요. 지들이 따로 올려놨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면 실무 프로그램이 방금 받았던 K랩 이제는 22버전으로 쓰면 되겠죠. 이거 방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실무 백데이터 이게 있어야 작업하기가 편한데
그냥 받아지는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2022년 전300일 로그인을 해야 된대요. 전 아이디가 있긴 한데 뭐 굳이 지금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K랩이 다 받아지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 됐습니다. 안전하게 설치가 완료되었대요. 확인하고, 그럼 이게 다운로드 폴더로 가보시면은 폴더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왼쪽에 다운로드 있죠? 이쪽에 들어가 있네요. 5월 4일 거. 인스톨을 해줘야겠죠 또. 여기 깔려있나 보네. 당연히 설치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게 다 된 거예요? 아 저 컴맹이라서 된 거구나. 바탕화면에 있어요? 아 있네. 네, 방금 다 됐다네요. 바탕화면에 파란 색깔 K랩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신 버전이네요. 그리고 이게 실제 우리가 뭐 세무사다 이렇게 하면 회사를 한 개만 담당하진 않겠잖아요. 여러 회사들 거를 대신해 줄 텐데 그러면 회사 등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아이디를 등록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회사 등록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회원가입이고 회원가입을 해야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회사를 막 우리가 상세하게 쓸 수는 없고 그냥 구색만 갖춰서 쓸게요. 뭐 코드 번호는 1000번 이렇게 해서 전산회계 1급 그냥 가라고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법인으로 찍고요. 사용 법인 사용 회계 연도로 넘어가면 1기라고 쓸 거예요. 1기 2022년 1월 1일. 자, 이것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코드 번호, 회사 이름, 부분, 사용 여부, 그 다음에 회계 연도. 이것만 쓰면 등록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닫기 버튼 있죠. 등록이 다 된 거기 때문에 나가보시면 이제 회사 코드 있죠. 여기 회사 코드에서 말풍선을 눌러보시면 방금 등록한 게 떠요. 이런 식으로 회사 거래처를 하나씩 적어서 그때그때 들어가서 또 해주는 거죠. 전산회계 1급에서 확인으로 들어갈게요. 요게 회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산세무 1급으로 들어왔네? 상관은 없는데 이게 그 급수에 따라서 그 범위가 좀 스펙트럼이 달라지는데 전산세무 1급으로 들어와도 상관은 없는데 정신건강에 좀 해롭겠죠. 실제 모든 게 다 나오니까. 그러면 세무 1급은 탭이 5개인데 이거를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다시 들어와서 급수를 전산회계 1급으로 바꿔보시면 회사는 다시 골라주시고 탭이 2개로 줄어들죠. 실험 범위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일반 전표랑 메인 매출 전표인데 이게 제일 높아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은 우리가 문제를 맨날 풀긴 했는데 150문제를 풀었단 말이죠. 근데 입력은 안 해봤잖아요. 이 입력을 하는 걸 한 문제만 딱 보여드릴게요. 입력 일반 전표 입력.
얘는 좀 단조로운 편이라서 그냥 한 문제만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날짜를 월과 일을 쓸 수 있거든요. 월, 일. 오늘 날짜로 해서 5월 29일. 5 쓰고 엔터, 29 쓰고 엔터. 그리고 이 날짜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날짜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월, 일을 다 입력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만약에 5월 거를 입력한다고 하면 그 일자를 안 쓰고 일자를 지우고 엔터를 치면 밑에다 일자를 쓸 수 있어서 5월 한 페이지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는 다 날짜가 중구난방으로 나오니까 그때그때 한 문제씩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쓰고 입력하는 게 편해요. 그럼 이렇게 하고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초반에 단기매매증권 샀던 걸로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단기매매증권 1,200만 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매매증권을 써야 되잖아요. 밑에 보면은 항상 설명이 밑에 나와요. 설명을 보고 싶으면 아래쪽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차변이 3번, 대변이 4번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이 두 개만 쓸 거예요. 이게 1번, 2번, 5번, 6번도 쓸 수는 있는데 일단 제 경험상으로 1, 2, 5, 6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3, 4번만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왜냐면 차변, 대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3번을 누를 겁니다. 차변. 부분에다가 3을 누르는 거예요. 밑에 보고 3을 누르니까 차변이라고 적혀졌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계정 과목으로 넘어가는데 두 칸 있죠. 코드 번호랑 계정 과목 이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글자로 인식을 하지만 컴퓨터는 번호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검색을 할 수 있는데 항상 검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하면 F2번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검색은 F2번. 검색창을 뜨죠. 여기다가 단기 이렇게 뜨면 쫙 뜨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글자 쓰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 써보세요. 이게 문제지. 두 개가 뜨면. 그러면 같은 이름인데 숫자가 다르다는 소리는 숫자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 했죠. 그럼 이럴 때는 작은 게 유동, 큰 게 비유동.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린 이유에 큰 거 작은 거라 했지. 번호를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외우면 뭐 좋긴 하겠지만 가성비가 좋지 않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렸었던 게 전기, 오류, 수정, 이익 뭐 이런 거 있었죠. 어려운 문제 있었잖아요. 어려운 문제. 그래서 이게 그 자본이랑 수익 비용 관련된 거였죠. 근데 이때 900번은 수익 아니면 비용이다 라고 말을 했고 300번은 자본이겠지. 이 정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좀 번호의 패턴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작은 거 큰 거 있을 때 작은 게 어떤 의미인가, 900번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게 좋지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뭐 이 정도 헷갈릴 만한 거는 이 정도 보여드리고, 전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을 살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엔터 치면 되겠죠. 검색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일반 점표에서는 거래처를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해요. 매입 매출 점표는 거래처를 무조건 써요. 왜냐면 매입과 매출이기 때문에 거래처가 없을 수가 없거든. 근데 일반 점표는 매입과 매출이 아닌 거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없는 거래도 있다고. 뭐 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일반 점표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거래처를 언제 쓰냐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었던 거 있죠. 거래처 기억나세요? 마지막으로 일반 점표 거래처 쓰기. 첫 번째, 수익 비용은 절대 거래처를 쓰지 않는다. 이유는 수익과 비용은 관념적인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그 개념을 좀 정확히 잡아두시면 좋은데, 제가 수익으로 예를 들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 아 오늘 10만 원 벌었다. 이게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거예요. 아 오늘 10만 원 뺑이 까서 10만 원 벌었다. 근데 그 대상이 없잖아. 그냥 아 10만 원 벌었다 이거죠. 그리고 막 오늘 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썼어. 필요 이상으로 돈을 많이 돈 개 많이 썼네. 이게 끝이죠. 그 비용. 그러니까 얘는 대상이 없어요. 수익과 비용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은 돈, 준 돈은 거래처를 안 쓴다. 받은 돈, 준 돈. 여기서 돈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냥 뭐 다른 것들도 상관없어요. 뭐 받은 보통예금, 뭐 당좌예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받았으면 받았다는 소리는 이제 받을 거 없다는 소리죠. 그럼 끝났지. 끝났으니까 안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처는 언제 적냐? 안 끝났을 때 적는다는 소리지. 그래서 결론은 3번만 알면 된다. 받을 돈. 줄 돈에만 거래처를 쓰시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단기매매증권 샀거든요. 단기매매증권 받았죠. 받은 돈이죠. 거래처 안 씁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를. 안 쓸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안 그러면 찍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적요는 적요 8밖에 안 써요. 재고자산에 나오는 거. 그럼 일단 지금 재고자산 없으니까 적요는 없고 실무에서 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없어요. 차변 여기다 1,200만 원 쓸 거거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1,200만 원 이렇게 쓸 거거든요. 여기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공 6개가 기본이다. 이게 100만 원이다. 이걸 딱 스탠다드로 생각을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막 일십, 백, 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보고 100만, 1,200만 이 정도. 6개가 100만. 그럼 여기서 0이 6개면 좀 칠 때 보기가 안 좋죠. 연타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3개짜리를 같이 입력해 주는 게 플러스예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공이 3개가 떠요. 그러니까 이걸 딱 머릿속에 떠올리고 1, 2 플러스 플러스 1, 2 플러스 플러스.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어색하겠죠. 근데 오래 걸려도 이렇게 생각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익숙해지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편하다고 공을 연타 때려버리면 나중에 바꾸기가 힘들다는 소리예요. 습관을. 그래서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생각하고 입력하기. 차변에 1,200만 원 입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수수료 8만 원 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차변에 수수료 비용 써야 되죠. 그러면 또 3번을 쓰고 소는 이제 3번 F2번 이렇게 가겠지. 3번 F2번 4번이어도 F2번이고 수수료 이렇게 수수료 수수료 뭐 쓸까요? 900번 써야 되죠. 그러니까 번호를 모르면 답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용 쓸 때마다 번호 써놨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시험지에다 번호 안 써놓으면 또 가서 찾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또 시간 낭비거든요. 초조해지고. 그러니까 번호를 써놓자. 9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9 수수료 비용. 이유는 영업 외 비용이니까. 우린 제조업인데 남의 주식을 사는 건 영업과 관련이 없죠.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처는 안 쓰죠. 이유는 비용이니까. 넘어가죠. 그리고 넘어가실 때 방향키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방향키로. 왜냐면 엔터 쳐도 넘어가지는데 엔터 치면 좀 안 좋은 게 있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거래처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로 넘어왔죠. 내가 엔터를 쳐서 넘어가. 그럼 위에 게 복사돼요. 그러니까 보기가 안 좋아 좀. 그래서 좀 깔끔하게 하시려면 저는 오른쪽으로 넘기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차변에 8만 원 쓸게요. 그럼 공이 4개죠? 그럼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러면 0 플러스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오래 걸려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빨라져요.
저도 이런 걸 막 해보면서 느낀 건데 그 습관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속도랑 정확도를 생각해 보면은 속도는 빨라져요, 무조건. 왜냐면 반복하니까. 근데 정확도는 안 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고 느린 방법을 선택해야 돼. 속도는 빨라질 거니까. 근데 막 지금 급하다고 막 0 이렇게 때리는 습관 들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300 줬을 때 0 14번 때려야 돼. 키보드 박살나요. 그러니까 습관을 잘 들이자. 무조건 빨라집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대변 있죠. 그럼 이거는 보통 예금에서 나갔다고 할게요. 그럼 대변은 4번이죠. 바로 F2번이죠. 보통 예금은 바로 밑에 있어요. 자, 여기서 엔터를 치면 금액이 맞춰지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금액은 쓰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유죠. 시간 낭비라 했잖아요. 그리고 보통 예금은 나간 돈이죠. 거래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계속 써야 되나 뭐라고 써야 되나 이렇게 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거래처 정리해 놓고요. 그래서 일반 종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연습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일반 종표 다 풀어놨잖아요. 그냥 연습만 하면 된다고. 근데 플러스 키를 잘 활용하자. 플러스 키. 근데 이거 입력하는 거는 솔직히 하루만 날 잡고 해도 금방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입력하는 거는 처음에 안 알려줘요, 일부러. 왜냐면 쉬운 거니까. 근데 이론을 모르면 손을 못 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걸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래서 뭐 지금쯤 알려주는 거죠. 좀 너무 늦은 감이 있긴 한데.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점표로 가볼게요. 창 닫고. 이제 본 게임이죠. 사실 메인 매출 점표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겠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니까. 그러면 한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번부터 좀 해볼게요. 몸풀기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메인 매출 점표입니다. 1번이죠, 1번. 1페이지에 1번. 과세 매출부터 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유형별로 정리가 돼 있지만 실제 시험은 랜덤이잖아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 증빙 이름이다. 증빙 이름. 그래서 001번을 보시면 세금 계산서 써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그림을 줬으니까 이 그림을 최대한 활용하시는데 세금 계산서 옆에 공급자 보관용 써 있죠. 그럼 난 공급자예요. 맞죠? 내가 물건 팔았던 소리지. 네, 이런 걸 보고 아 매출이구나 알아야겠죠. 내가 공급자인데.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줬다.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해볼까요?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하면 얘는 답이 이거 하나로 11번 과세가 결정이 되죠. 끝입니다, 이걸로. 답이 엄청 쉬운 거지. 그리고 이제 분계는 얘도 적어놓으면, 그러니까 일반 점표도 그렇고 메인 매출 점표도 그렇고 시험지에다가 답을 다 적어놓고요. 마지막에 입력을 할 거예요. 그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일단 그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대충 시험 패턴 어떻게 여러분은 시험을 봐야 되느냐. 시험지를 받아요. 신문지 같은 시험지를 줘요. 넘길 수 있는 시험지 있죠.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이론 2점짜리 15개 사지선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찍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팩트예요, 팩트. 제가 이론을 따로 알려준 적이 없잖아요. 알려줘봤자 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고 찍으셔야 돼요. 알겠죠? 어쩔 수가 없어. 참고로 저는 이론을 세무 2급에서 합니다. 회계 1급에서는 이론을 어차피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론을 30점. 그다음에 실무가 23문제 있거든요. 23문제 70점이 되려면 23 곱하기 3점짜리가
23개 있으면 69점이에요. 근데 한 개가 4점짜리야. 그러니까 뭐 3점짜리 22개랑 4점짜리 한 개 뭐 이런 느낌인데, 이걸 60분 동안 풀거든요. 70점 맞춰야 돼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현실적으로 60분이에요. 60분 처음 보는 시험인데, 근데 일단 이론은 사지선다죠. 찍을 수 있잖아. 그럼 찍어야지 얘는. 그럼 실무는 못 찍어요. 주관식이니까. 그럼 얘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봐. 23문제거든요. 그럼 한 문제 2분 잡아봐. 50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분 동안 15문제 풀 수 있을까? 못 풀어요. 그러니까 찍는 거라고. 잘 찍으셔야 돼요. 근데 안 보고 찍어야 더 잘 맞히더라고요. 참고로 15개 다 찍어서 11개 맞힌 사람이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71점으로 합격했어. 그 사람은 떨어질 사람인데 합격한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 전산회계 1급은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 순발력, 쉬운 문제들을 여러 개 늘어나 놓고 쉬운 걸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의 깊은 지식을 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이 실무에서 나가면은 쓰는 계정 과목만 계속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판단을 빨리빨리 해서 적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론까지 공부하는 건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70점인데, 그러니까 이론상 이 실무를 다 마치면 합격해요. 근데 그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마친다 생각해도 틀리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실무를 70점 만점을 목표로 했어. 그럼 60점을 맞췄다 할게요. 그럼 이론을 찍어서 5개를 마치잖아요. 그럼 합격이에요. 그렇게 합격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 1급은 그냥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좋고, 근데 사실 요새 트렌드는 전산세무 2급 문제를 회계 1급에 내버리거든요. 그럼 이 말은 전산세무 2급까지 공부하고 회계 1급을 보란 소리예요. 그냥 그게 출제자의 마인드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회계 1급 하면서 계속 그랬잖아요. 세무 2급 문제인데 지금 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어쩔 수 없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럼 어쨌든 60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방법론적인 걸 생각해 보면은, 저는 시험을 좀 많이 본 편이라서 시험에서 별로 떨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돼. 떨지 않게. 어떻게 그렇게 떨지 않게 되냐면, 일단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분계를 해서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계를 시험지에 다 적어놔요. 왜냐면 시험이 60분이어도 그 매 1분 1분이 멘탈이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끝으로 갈수록 멘탈이 깨진다고요, 점점. 그럼 멘탈이 멀쩡할 때 생각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뒤쪽으로 갈수록 멘탈이 깨지잖아요. 근데 그때 답이 적혀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고 입력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안 떨려요. 답이 적혀 있으니까. 근데 한 문제 풀고 적고 하잖아요. 그럼 뒤로 갈수록 정신력이 흐려지겠죠. 그럼 뒤쪽 건 틀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앞쪽에서 풀어놓는 걸 다 해놔야 돼요. 그리고 뒤쪽은 입력만 하는 거지. 그럼 시간이 부족하면 그래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엄청 떨리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는 시간에 필기를 대충 훑어봐서 쉬운 문제를 찍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시험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시험에서 제일 좋은 전략은 모든 걸 아는 거야.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세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문제 풀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냐면,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나면 내가 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1분 안에 풀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문제 보면 막 더럽게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시험장에서 이걸 보면 안 풀어야겠다 이 생각하고 봐야 된다고. 그걸 세팅을 하나하나 다 해놓고 이렇게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 작업을 안 하면 시험장 가서 연구하고 있어. 시험장 가서 이 문제 어떻게 풀었더라 이러면 이미 나가리예요. 시험장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만 판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위해 지금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대비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지금 그 한 개 결과물이 시험장 하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한번 해봅시다. 뭐 전략은 알려드렸고요.
근데 메인 매출 점표 같은 경우는 좀 컴퓨터가 많이 해주는 쪽이라서 분배를 다 할 필요는 없고 그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시간을 최대한 아껴야 되니까 1번 문제를 한번 보면 일단 날짜는 11월 22일이죠. 날짜는 쓸 수 있잖아요. 11월 22일. 그다음에 유형은 항상 설명이 아래쪽에 있다 했죠. 아래쪽 보시면은 왼쪽이 매출, 오른쪽이 매입이에요. 그래서 이 메인 매출 점표를 할 때는 제가 그 유형 옆에 매출 과세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걸 여러분 직접 쓸 수 있어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써 있죠. 그럼 이거 보고 매출 과세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출은 매입이 아니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세금 계산서를 줬으면 물건도 줬다는 소리죠. 그러면 매출 과세라고 한글로 써놓는 거예요. 시험지에다가. 그럼 써놓고 나중에 입력할 때 어떻게 해요? 매출이니까 왼쪽을 보겠지. 과세니까 11번이구나. 이렇게 11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최대한 풀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 가요. 시간이 보통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면 11번을 쓰면 과세가 뜹니다. 과세 떴죠? 이거 엔터 치고 품목. 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 부분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품목은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채점을 안 한다는 말은 뭘 써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나한테 유리하게 쓸 수도 있다는 소리지. 아직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품목에 뭐라고 쓸지 고민하면 안 돼요. 채점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출제자 바보 써도 정답표를 돼요. 그럼 이제 우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계정 과목을 쓰세요. 답을 써버리세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1번 문제에서 제품을 판매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품 매출 계정 과목 쓰죠. 그럼 여기다 그냥 제품 매출을 쓰자는 거죠. 계정 과목을 써버리자 그냥. 근데 이게 실제랑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이걸 쓰잖아요. 그러면 제품 매출을 쓰면 안 돼요. 계정 과목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번은 만약에 전자제품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제품 중에 전자제품을 팔았다고 쓰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채점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답을 빨리 찾는 방법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면 수량 단가 칸이 있는데 수량 단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없죠. 없으면 넘어가야죠. 한 개만 팔았다고 봐야지. 방향키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680만 원 써있죠. 0이 5개니까 6800 플러스 이런 식으로 쓰고요. 부가세가 알아서 적히는데 이유는 과세를 찍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코드 나오죠. 여기도 F2번인데 우리가 검색해야 되는 게 계정 과목이랑 거래처 이름이에요.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F2번을 쓰면 안 나오죠. 왜냐면 우리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들어와서 찾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그냥 적을게요. 코드 옆으로 넘어가서 공급점에 그냥 뭐 빠른 유통상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실제로는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 아까 말씀드렸죠. 전자를 줄 수도 있고 종이를 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모든 증빙이 전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또 정해져 있거든요. 메인 매출 점표에서 전자 여부 여부라는 말은 그렇다 아니다거든요. 전자 여부는 전자냐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자냐 종이냐 이 말인데 이게 되는 애들은 딱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름에
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만, 이름에 계산서가 포함되는 애들만 써볼게요. 계산서, 세금 계산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수입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결론은 계산서 세금 계산서 플러스 계산서지. 그러니까 이름에 계산서가 들어간 애들만 전자 종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외에는 없단 소리지. 예를 들면 신용카드 매출점표 없어요. 전자 개념. 그냥 신용카드 매출점표인 거야. 현금영수증도 현금영수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 매출점표 유형을 골랐어요. 전자가 안 골라지거든요. 아예. 왜 안 돼요? 막 감독관 불러가지고 이거 안 돼요 막 이러고 있을까봐. 그럼 지금은 고를 수 있겠네. 세금 계산서니까. 네, 뭐 이 정도 됐죠? 계산서가 들어가는 애들만 전자가 있다. 아까 제가 세금 계산서라고 3개 써드렸잖아요. 거기에 계산서만 추가하면 되지 그러면. 네, 그럼 지금 전자 발급했죠? 전자 세금 계산서. 그럼 설명을 보시면 1번이 여, 0번이 부, 전자면 1, 종이면 0, 1. 그 다음에 마지막 분계. 분계는 또 설명을 보시면 아래쪽에 설명이 쭉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쓸 거 1번, 2번, 3번, 4번만 쓸 거거든요. 어떨 때 쓰는지 따로 적어 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메인 매출 점표의 분계. 현금. 현금을 고르면 답이 현금이 돼요. 현금을 고르면 현금이 골라집니다. 그 다음에 2번 외상을 고르면, 여기서 현금 외상 이런 건 여기에서 고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결과물이 계정 과목이 돼야 되거든요. 외상은 뭐 외상이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 때 외상이 있고 팔 때 외상이 있고. 그럼 이 외상을 고르면은 외상 매출금이랑 외상 매입금이 골라지거든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그럼 이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우리가 유형을 처음에 골랐잖아요. 매출을 고르면 외상 매출금이고 매입을 고르면 외상 매입금이 골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외상을 하는 방식에서 결과가 미수금이랑 미지급금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선 외상을 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결과물이 외상 매출금이랑 외상 매입금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부터 먼저 할게요. 3번을 마지막에 하고, 4번이 카드인데, 일단 카드를 쓰려면 카드 결제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카드 결제가 깔려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카드 결제를 받든 내가 하든, 카드를 내밀든 카드를 받든. 자, 이렇게 해서 얘는 계정 과목이 미수금, 미지급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원재료 살 때요, 원재료를 그 외상으로 샀다. 외상 매입금이 일반적이잖아요. 원재료 카드로 살 수도 있다 그랬죠. 흔하진 않지만. 그럼 그렇게 되면 계정 과목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미지급금인가요? 외상 매입금이죠. 왜? 원재료 샀으니까. 근데 거래처만
땡땡 카드죠. 요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계정 과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샀는지 무엇을 팔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제 수단이 계정 과목을 결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뭐 말로 외상을 한 거예요. 다음 달에 줄게 하고 외상. 두 번째는 카드를 내밀면서 산 거거든요. 근데 원재료에 대한 외상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둘 다 외상 매입금이다 는 거죠. 근데 외상의 대상이 다르지. 첫 번째는 그 당사자고 두 번째는 카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카드를 결제했다고 해서 항상 미수금 미지급금인 게 아니다라는 건데, 근데 왜 얘네들은 카드를 찍으면 미수금 미지급금을 나타내 주냐? 카드로 살 때는 원재료가 아닌 걸 살 확률이 높으니까, 제품이 아닌 걸 팔 확률이 높으니까예요. 그러니까 확률상의 문제인 거지 100% 답은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는 방금처럼 원재료를 카드로 살 때, 원재료 사서 4번 카드를 찍으면 미지급금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답은 4번 카드를 찍고 미지급금을 외상매입금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번거롭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다리가 맞을 때 쓰면 좋고, 이제 최후의 보루가 3번이에요. 3번 혼합이라고 되죠. 그래서 순서를 제가 섞어놓은 이유가 1번, 2번, 4번을 쓸 수 있으면 이걸 쓰면 편해요. 근데 그걸 못 쓰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번, 2번, 4번을 쓸 수 있을 때는 결제 수단이 하나여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왜냐면 계정 과목이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현금 100만 원 주고 당좌수표 100만 원, 50, 현금 50, 당좌수표 50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정 과목이 두 개죠. 그럼 이미 1, 2, 4는 못 쓴다는 소리예요. 결제 수단이 두 개가 되면 못 쓴다고 아예 1, 2, 4번을. 그래서 3번 이름이 혼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 섞이면 넌 얘밖에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직접 입력해요. 계정 과목을. 그러면 이게 은근히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도 많이 봤어요. 그냥 난 혼합만 쓰겠다. 가능합니다. 직접 쓰니까 내가 제대로 쓰기만 하면 돼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익숙해서 다 쓰는데 너무 복잡한데 그냥 혼합 쓰면 안 되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정 과목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혼합이 제일 좋아요. 혼합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혼합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1번, 2번, 4번도 써보는 거예요. 그럼 엄청 빨라져요 진짜. 입력할 때 한 문제당 10초도 안 걸립니다. 이것만 잘 쓰면. 그래서 입력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는 일단 4개를 알려드렸고 1번 문제만 마무리하고 좀 쉴게요. 지금 1번 문제는 우리가 총 748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결제 수단이 세금 계산서에 나와 있어요. 왼쪽 밑에 현금 748만 원 써 있죠. 근데 모든 결제 수단이 현금인 거죠. 그럼 이때 1번 현금을 쓸 수 있어요. 그럼 분기에다 1을 써볼게요. 끝났습니다. 밑에 분기가 저절로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상품 매출로 돼 있네. 이게 세팅을 안 해놔서 원래 여러분 시험장 가면은 매출을 찍으면 제품 매출로 나와요. 제조업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 세팅을 안 해놨잖아요. 상품 매출로 돼 있는데 401번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계정 과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품목을 답을 써놓자 이렇게 말했죠. 이유가 여기에 써놓은 게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걸 답이라고 생각하고 적은 거죠. 근데 봤는데 옆에 상품 매출 써 있잖아요. 그럼 둘이 같지 않죠. 그럼 이걸 보고 이렇게 옮겨 적는 거라고. 이런 원리를 이용하려고 답을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맞네 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거 클릭하고 F2번 제품 매출 엔터예요. 이런 식으로 써먹자 이거지. 어차피 제 채점도 안 하는데. 그리고 지금 부가세 예수금, 이거는 이것까지만 좀 하고. 그러면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써 있으면 좀 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 메모장에 한번 옮겨 적어 볼게요. 지금 이 문제 답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 현금은 자산 플러스 제품 매출은 수익인 거 아시죠? 부가세 예수금. 이거 부가세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상대방한테 68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아요. 그 680을 요구해야 돼요. 그럼 680은 내 돈이에요. 수익이야. 근데 68만 원 더 달라야 되죠. 근데 이거는 걷어서 낼 거죠. 그러니까 부채인 거야. 더 받아도 부채. 이름은 부가세 예수금. 예수금이 들어가면 내주려고 걷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 줄 때도 걷어서 낸 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금이었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를 찍었으니까 저절로 부가세 예수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00%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현금을 쓰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긴 답이 나온 건데요. 근데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이 대변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숫자가 써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현금이라고 그냥 써 있고 끝나죠. 그러니까 이 현금이 오른쪽 금액과 똑같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보기가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죠. 우린 여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지에는 이렇게나 적으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쉬운 문제는 이걸 다 적을 필요는 없고 그냥 대변은 정해져 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차변에 현금 이 정도만 적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는 좀 요령껏 기록을 해놔야 된다 이 말이지. 이걸 다 쓰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으로 뭐 부예 이렇게 쓴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요약.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알아요. 저절로 돼요 그게. 그리고 이제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지금 붕괴 1번 현금 찍었잖아요. 근데 나는 혼합 중이에요. 나는 혼합만 쓸 거야. 그러면 붕괴 3번 찍습니다. 그럼 붕괴가 한번 바뀌어요. 상품 매출 다시 제품 매출로 바꾸고. 자, 보시면 지금 매출로 찍었기 때문에 대변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매출을 하려면 제품 매출이 대변에 나와야 되고 부가세 예수금도 그러니까. 그럼 지금 차변이 없죠. 여기서 방향키 아래를 누르면 바로 대변 밑에 포커스가 갑니다. 여기서 3번을 누르면 차변이죠. 포커스 방향키 내려서 3번 F2번 현금. 이게 더 보기 좋아요. 더 직관적이거든요. 근데 뭐 몇 초 아끼려고 근데 물론 몇 초도 중요하긴 한데 편히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된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첫 문제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2번부터는 조금 빨리 해볼게요. 좀 쉬다가 하겠습니다.